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포항에서 인사드렸었죠. 대구대학교 사회적 경제지원단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가 굉장히 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진작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다들 바쁘시겠지만 연말 연초에 저도 이렇게 개미처럼 일하느라 조금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무튼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뭐 제가 그냥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영상 자료들,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초 개념 이해,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사업이기는 한데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그 초기 창업 지원 사업이 공고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그 자격 요건이나 어떤 지원 내용들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될 만한 내용들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열심히 몇 분 동안 혼자 이야기를 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적 경제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초급자의 시각으로 쉽게 설명되어 있는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 영상 자료 같이 한번 보시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빵집이 생겼습니다. 가꾸운 빵 냄새에 이끌린 손님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옵니다. 싸고 맛있다며 너도 나도 사가자 주인은 가격도 조금씩 올려봅니다. 빵이 맛없으면 가격을 내려도 손님이 오지 않고 빵이 맛있으면 가게는 번창한다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 하지만 현실은 물가의 몇 배로 뛰는 가게 월세, 겨우 만들어 놓은 상권을 장악해버리는 프랜차이즈. 값싼 재료를 쓰고 저임금으로 무리하게 일을 시키며 줄여서는 안 될 비용을 줄이는 어떤 사장님들. 얼핏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이 시장이라는 곳. 경제라는 게 다 그런 걸까요? 그래서 여기 언젠가부터 또 다른 종류의 경제를 가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이윤 추구 때문에 척박해진 경제 지형을 여러 가지 형태의 연대를 통해 중화시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면서 인권을 고려한 제품을 만들면서 돈을 번다는 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저희 쉐어하우스 요즘은 좀 젊은 친구들한테 좀 좋은 주거 대안을 줬으면 좋겠어서 공용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가격을 낮추거나 혹은 뭐 비슷한 가격이더라도 혼자서는 이제 갖출 수 없었던 뭐 이제 큰 주방이나 큰 냉장고나 좀 효용을 더 내는 그런 개념의 어떤 주택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08년부터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근 10년이 좀 된 것 같은데 아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관심도도 되게 높아지고 또 정책적인 어떤 중요성도 되게 높아진 것 같고 범위가 되게 다양하고 넓을 수 있는데 소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형태가 있는 것 같고 소비자들을 도움을 주는 형태의 어떤 사회적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모두가 주인이 됩니다. 제대로 된 제품을 얻고 싶은 소비자가 뭉쳐서 상점을 차리고 제대로 된 일값을 받고 싶은 근로자가 뭉쳐서 일을 하기도 하죠. 만약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싶다면 돈을 모아 모두가 건물주가 되기도 합니다. 한살림에서는 조합원들이 이 물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에 다 직접 참여하면서 내 몸에 유해한 것들은 절대 안 넣거든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내용으로 이제 물품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일정한 부분 조금 가격이 높은 부분이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차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생산자분들이 정말 그 농업 기술력을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생산량이 확보가 되니까 일반 시중의 1차 농산물이나 저희 생협에 있는 농산물이나 가격 차등이 별로 없어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온갖 정성을 들여서 우리 가치만 사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속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출발 지점에서 같이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도 만들고 돈도 버는 마을 기업, 저소득층이 자립할 능력을 키워주는 자활기업 등 뭔가를 사고 파는 모든 일상이 경제라면 사회적 경제는 나도 죗값을 치르고 나도 죗값을 받는 제대로 된 일상을 마주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법이 만들어진 지 이제 10년째.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렇게 빵이 부족한 누군가와 빵 만드는 기회가 필요한 나와 양심적으로 빵을 팔고 싶은 당신이 좋은 나라 만들고 싶은 정부가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된다면 정말로 사람이 먼저인 일상이 올 것도 같아요. 네. 화면을 잠깐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론가 비켜야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얼굴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흔히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뭐 제3의 섹터다, 제3의 영역이다 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제 도표에서도 보시다시피 국가와 시장의 뭐 교집합 역할을 한다고도 하고요. 또는 국가와 시장이 할 수 없는 역할, 제3의 그 영역이다, 제3의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뭐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으나 국가에서,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뭐 포항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경상북도 어딘 경산시 어느 건물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저와 제 이웃이 겪고 있는 문제들 또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이웃이 겪고 있는 그 뭔가 그 마을 구석구석마다의 문제들을 국가가, 지자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에 대한 솔루션을 다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어렵죠. 또는 요즘에 또 정부에서 뭐 대기업을 많이 키워야 한다, 뭐 시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급성장하면서 가파르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 경제가 성장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막 발전을 시키면서 이런 이론을 지향했었습니다. 그 낙수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 도표를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부자가 많아지면 그 아주 우리가 뭐 어떠한 피라미드 등급이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슬프지만 가장 윗단계에서의 부가 성장을 많이 하면은 그게 아래로 그 물이 아래로 떨어지듯이 낙수 효과를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이 그 어떤 부의 뭐랄까요? 나눔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쨌든 낙수효과라는 이론을 지향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경제가 막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대기업이 많이 성장을 한다고 해서 뭐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그들이 이제 성장한다고 해서 모든 그 우리 서민들, 시민들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느냐, 이 부가 전가되느냐, 사실은 그러한 이론이나 그러한 효과를 지향하긴 했지만 그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보도자료나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으나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죠. 부의 양극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이런 부의 양극화나 공동체 붕괴나 뭐 불평등 문제 또는 뭐 환경 문제, 교육 격차 문제, 지역 격차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러한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가나 시장, 민간, 대기업이 이런 문제를 다 타개할 수 있느냐? 그건 사실 어렵죠. 그래서 국가와 시장이 다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민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내가 나서서 나의 문제, 우리 이웃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 라는 거를
사회적 경제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사회적 경제의 이론이나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다가 중간에 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뭐 1시간, 2시간 내에 설명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이러한 이제 배경을 통해서 탄생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영역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 또는 이 제3의 섹터가 뭐 누군가가 별개의 조직을 운영을 하는 것이냐. 물론 사회적 기업들이 모이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많아지면 사회적 경제의 파이가 커지는 것은 맞지만 이게 어떠한 집단의 영역이냐, 나와는 다른 어떤 뭐 별개의 영역을 뜻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그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사회 전반에 역사적으로도 사회적 경제는 늘 존재해왔어요.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 두레, 향약, 품앗이 이런 것들 서로가 협동하고 서로가 공존하면서 상생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사회적 경제라고 부릅니다. 넘어갈게요. 재미없는 이야기. 실무적인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이나 뭐 성장 지원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쪽으로 이제 화제를 조금 돌려볼게요. 사회적 경제를 이루고 있는 이 어떠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조직은 어떤 걸까? 여기 뭐 3가지 속성이라고 해서 정의를 조금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 조직의 설립 목적이 사회 문제 또는 조합원들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 무슨 말일까? 잘 알쏭달쏭하시죠? 두 번째, 조직의 운영이 사람 중심의 민주적 원칙을 따르는 것. 이것도 뭔가 개념이 잡힐 듯 안 잡힐 듯 뭔가 추상적이죠. 그 다음, 자, 공공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업체. 뭔가 3가지 내용이 다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조금 뽑아내 보자면 사회 문제, 문제 해결, 그 다음에는 사람, 민주적, 그리고 뭐 자율적, 공공, 경제활동, 사업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조금씩 그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설명의 방식은 다르지만 사회적 경제는 이런 것이다 라는 어떤 이미지를 계속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키워드 혁신 나와 있습니다. 혁신이란 뭐냐? 요즘에 뭐 혁신이라는 용어가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냥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뤄보자 또는 사회적 경제나 창업 쪽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혁신 뭔가 다른 거, 뭔가 새로운 거 어렴풋이 이미지는 알 것 같은데 이거를 딱 설명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좀 학문적인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가 소비자의 문제를 기존의 솔루션에 비해서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뜻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면 내가 창업가이다 라고 봤을 때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또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제 아까보다 조금 알 것 같으시죠? 그런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 그것도 상식적으로는 어떤 이미지인지는 알 것 같지만 이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효율적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높은 경우 그러니까 투입 대비 성과가 높은 경우 내가 기업가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노동력이나 자본금 투입 대비 어떤 매출이나 효율성이 높은 경우가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효과적이라는 거는 그 결과를
극대화시키는 것, 꼭 창업과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이제 혁신이라고 해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이게 투입 대비 산출이 큰 경우를 혁신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혁신의 어떤 대표적인 성과나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나 애플의 경우를 볼 수가 있죠. 테슬라 뭐 요즘에는 전기차 많이 상용화됐고 저도 사실 하이브리드 차를 운영이라고 하니까 웃기네요. 저도 하이브리드 차를 모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뭐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전기차 이런 거 사실 상상하기 조금 어려웠죠. 근데 현대차에서도 향후 뭐 몇 년 안에 그 엔진 자동차의 생산을 스탑시키겠다. 그리고 연구소도 없앤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이제 엔진에 대한 연구를 하던 그 부서를 이제 뭐 환경 문제나 전기차 쪽으로 연구소도 전환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 전기차 이런 이제 아주 혁신적으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거.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를 왜 개발했을까요? 왜 판매를 할까요? 물론 뭐 환경 문제 해결해야죠. 우리 지구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제 뭐 엔진 자동차가 휘발유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휘발유차가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하이브리드를 거쳐서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수소차 뭐 이런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키는 차량들을 이제 많이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과연 이 창업주가 정말 이 지구의 전방위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제품 개발을 할까요?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앞으로 이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이게 뭐 다 바꿔서 말하면 이게 돈이 될 것이다. 소비자들이 원할 거야. 이게 더 앞으로는 더 잘 팔릴 거야. 라는 시장의 니즈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을 했겠죠. 또는 저도 애플 유저예요. 네. 아이폰 같은 경우 또는 그냥 스마트폰을 봤을 때도 최초로 스마트폰을 개발한 그 회사에서 정말 우리 인류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이 세계의 인류학적으로 우리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더 좀 편리한 세상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원할 것이다. 앞으로는 뭐 컴퓨터든 전화기든 아니면 어떠한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이든 이제는 극대화된 편의성, 효율성을 그리고 컴팩트하게 예전에 뭐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그 뭐 1988인가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저도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에서 발전을 해온 세대입니다. 이렇게 뭔가 예전과는 다른 아주 혁신적인, 아주 편리한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이 개발되는 경우에 이거를 아까 보셨던 혁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해요. 시장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 사회적 경제는 사회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자주 활용을 합니다. 사회혁신은 혁신이랑 뭐가 다르냐? 이것도 한번 그 학문적인 정의를 보면 사회가 소비자의 문제를 기존의 솔루션에 비해서 효율적,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거 똑같죠, 혁신에 대해서. 근데 사회혁신은 조금 다른 게 혁신의 경우에는 이 소비자가 소비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더 집중을 합니다. 쉽게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떠한 니즈가 있어, 어떠한 불편함을 겪고 있어,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데 그 불편함을 겪는 내가 물건을 판매할, 내가 서비스를 판매할
우리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지불 능력이 있느냐, 주머니에 돈이 네. 사회 혁신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니즈가 있는 소비자의 소비 능력을 고려하기보다는 소비 능력이 없는 이 사회 우리 시민들의 니즈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다시 조정을 좀 할게요. 필요 없는 저의 얼굴을 최소로.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파란색 글씨를 읽어보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이게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던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과 어떤 의미가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 그리고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해서 이 사회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 불편함을 겪는 부분, 필요로 하는 어떠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 제시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과 우리와 같은 시민사회가 협력해서 솔루션 도출하는 것을 우리가 사혁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 정부가 주도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주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보다 조금 더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소비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사회의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의 니즈까지도 또는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 꼭 아니더라도 나의 문제나 우리 이웃의 문제, 내 친구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보자. 그것을 그냥 어떠한 봉사나 자선의 개념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모델로, 이거를 사업화의 모델로 해결해보자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혁신, 우리나라는 사실 뭐 이거 국가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해외의 사회혁신의 어떤 속도나 트렌드보다는 조금 아직 첫 발걸음을 떼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사회혁신이나 사회적 경제는 시민 주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먼저 스타트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가 사회적 경제나 사회혁신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맞다,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주도형 사회적 경제, 정부 주도형 사회혁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교육 격차나 경제적인 격차나 양극화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아직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예를 들면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 사회적 경제 기업들 많이 키워서 스스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가들,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많은 사회적 기업가들, 사회혁신가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좀 더 살만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와 목적성을 가지고 이러한 이제 사회혁신을 국가가 아직은 주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해요. 제가 아까 계속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화해서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겠습니다 했는데 아까 그 주요한 키워드에서 많이 보셨죠. 사람, 상생, 협력 이런 키워드 보셨는데 사회적 경제를 사람 중심 경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일까? 굉장히 두 용어 다 뭔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기업하고 동일시해서 만약에 표현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기업, 일반적인 기업이나 어떠한 사업가의 경우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게 기업이 운영되는 목적이죠. 그런데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은 돈 많이 버는 거, 이윤을 극대화해서 최대한으로 돈 많이 버는 거가 우리 사회적 기업의 존재의 목적은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아까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는데 우리 시민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살아갈 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 목적이 사회적 경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 경제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 사회적 경제, 사람 중심 경제, 뭐 사회적 가치 실현한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표가 나오니까 조금 어색하시죠. 그런데 이 이유도 우리나라가 아직은 정부 주도형 사회적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 많이 키우고자 할 때 그 법도 제정하고 그 예산도 투입하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역을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 또는 제정된 법에 따라서 예산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해서 조금 분류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도 많이 드릴 영역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여기 살짝 가려져 있는데 자활기업 이렇게 네 개의 어떤 조직 또는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그 법으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은 행안부 지침을 따르고 있고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 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뭐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뭐뭐뭐라고 되어 있고 협동조합은 뭐 협동조합 설립 활동 조치 등등등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이제 구분은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존재하고 설립되고 운영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시민들이 살아갈 만한 나라와 살아갈 만한 마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 자, 재미없는 내용들은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사람 중심 기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 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봉사단체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기업체이다 보니 영리도 물론 추구를 합니다. 기업이 존속하고 지속 가능하려면은 돈을 벌어야 되겠죠. 이윤 추구를 해야죠. 그래야만 우리 직원도 월급도 주고 대표님도 월급도 받아가시고 제품 개발도 하고 뭐 그 기업 그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기업 운영이 되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를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가 먼저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존재의 목적 자체는 영리 추구라기보다는 사회적 가치 추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만 너무 쫓아가면서 우리 기업이 운영 자체는 너무 어렵다. 우리의 뭐 예를 들어 제품 경쟁력은 정말 떨어진다. 우리의 서비스는 질이 조금 낮다. 그렇지만 우리 좋은 일 하니까 우리 제품 구매해주세요. 뭐 이해해주세요. 양해해주세요. 예전에 뭐 한 10년 전 이때만 해도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 기업 제품 조금 질은 낮지만 뭐 분량도 많지만 우리 서비스 조금 질은 떨어지지만 좀 비싸지만 우리 좋은 일 하는 기업이니까 소비자들이 그거 이해해야죠. 라는 뭐 분위기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는 일반 시장에서 뭐 일반 기업들 또는 비사회적 기업들과
어, 시장 경쟁을 했을 때에도 충분히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한, 그리고 제품의 퀄리티나 예전에는 우리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리 좋은 일 합니다. 우리 뭐 장애인 고용합니다. 이런 그 광고를 먼저 딱 한 후에 우리 제품 뭡니다. 이렇게 하는 마케팅을 많이 했다면 지금 정반대예요. 우리 기업 제품이나 그 품질력,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먼저 쭉 한 후에 알고 보니까 여기 좋은 일 하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마케팅도 또는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미지나 인지도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물론 경쟁도 하죠. 시장에서 경쟁도 하고 이윤 추구도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우선시 되는 가치는 상생하고 나눔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갈 만한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라는 개념이 우선시 되는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 간략히 드렸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내가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나 좋은 일 합니다. 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사회적 기업은 그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고 제정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자, 사회적 경제기업에 4가지 분류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사회적 기업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뭐 어려운 말 막 써 있어요. 뭐 시행령 뭐뭐뭐에 따라서 조직 형태를 갖췄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은 법인격을 갖추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라는 그 사회적 기업의 자격증이라고 할까요? 사회적 기업의 자격을 득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충족한 법인체라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법인격을 먼저 갖추고 나서 법인사업자를 낸 후에 사회적 기업의 자격증을 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법인격에 제한이 있지는 않아요. 여기 뭐 민법, 상법 뭐 이렇게 막 많이 나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법인격에 여러 가지가 있죠. 법인체의 종류 중에 주식회사, 협동조합, 뭐 사회적 협동조합,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 무한회사, 유한회사 등등등 많이 있는데 이러한 법인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법인격을 갖춘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5가지 유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유형을 나누고 있어요. 그 유형에 따라서 내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자격을 득한 경우에 예비사회적 기업 또는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내가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내가 인증사회적 기업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격을 득하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로고나 마크를 사용했다. 나 사회적 기업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활동했다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어떠한 제재를 법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유형이에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왜냐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를 자격증을 주려면 우리가 뭐 면허증을 따라가도 최소한 1종 보통이냐, 뭐 2종이냐 이런 거 나눠져 있죠. 자격증을 주려면 어떠한 정량이든 정성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그 사회적 가치 실현의 어떠한 영역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그 제일 많은 유형은 요 일자리 제공형이에요. 이거는 이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우리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어떤 주된 목적인 경우, 그 외에도 뭐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제공한다, 뭐 사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뭐 일자리도 제공한다,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이 유형에 따라서 그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자격을 득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지난번에 간략히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는 여러분들 활동하고 계시는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4단계를 거쳐서 자원 발굴, 그 다음에 창업 지원, 그 다음에 성장 지원, 그 다음에는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원을 하는 여러 단계로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또는 여러 공공기관이나 저희 같은 기관에서 사회적 기업가들을 많이 양성해내고 이 기업가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도 창출해낼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정부의 지원 제도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러한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죠. ESG 경영, ESG 경영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와 교집합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기업에서도 이런 이제 해당되는 본인의 기업이 ESG 경영을 실천한다라는 것도 있으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돕는 이러한 활동들을 대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TV에서 광고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SK그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란 해서 예전에 윤아가 나레이션하고 이런 광고들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들 중에는 SK그룹이 가장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SK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사회적 기업을 키워내는 사업들 여러 가지 하는데 SK에서 SK행복나래라는 사회적 기업을 자체 운영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 이 사회적 기업은 좋은 일도 하고 이윤도 창출한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윤 창출은 숫자로 정량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사회적 성과라는 거는 어떻게 창출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라는 의문점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를 해왔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SK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이러한 이제 사회적 기업들 지원하는 기관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창출해내는 이런 사회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SK는 SPC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들이 창출해내는 그 사회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고 측정하는 툴을 개발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결과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줘요. 어떠한 정산이 필요하거나 이게 아니라 이 기업이 이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만큼 그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서 인센티브 막 줍니다. 기업당 연평균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천 단위뿐만 아니라 몇 억씩 몇 년 동안 인센티브 지급받는 기업들도 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대기업이나 정부나 지자체나 여러 기관들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들 많이 키워내고자 하는 사업들 운영하고 활동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구대학교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도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성장 지원, 자원 발굴, 자원 연계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사업단도 운영을 하면서 단계별로 조금 유기적으로 사회적 기업들 많이 양성해내고자 하는 사업들 운영을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통해서 기업들 발굴하고 창업 지원하고 나면 경상북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라는 광역센터에서 이 기업들 소스 받아서 성장 지원하고 또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먼저 자원 발굴해서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으로 토스 하면 초기 창업자들 육성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요 다음 지금 시간에는 어떠한 여러분들이 활용할 만한 사업들이 있는지 그 사업 통해서 어떤 기업들 배출되었는지 등등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쭉 설명드린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역량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가를 키워내고자 여러 사업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지난번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는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1월 6일에 공고가 났어요. 모집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뭐 지원 사항, 모집 요건 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뭐 문의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개를 쭉 드릴게요. 어떤 도움들 드리는지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창업 공간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사진도 뭐 예시로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예를 들어 지금 뭐 영상 강의를 한번 들어본다, 회의를 한다, 손님 오셔서 미팅을 한다, PC 작업한다, 행정 업무를 한다, 하다못해 뭐 어떠한 기본적인 업무를 보더라도 사무 공간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운영하는 우리는 이제 창업지원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창업지원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창업 공간을 무상으로 대표님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대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구대학교 경산 캠퍼스, 대명동 캠퍼스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런데 예를 들어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는 포항에서 사업을 할 건데 경산까지 사무실 활용하러 가는 거 되게 좀 비효율적이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이 사진 나와 있는데요. 저희 육성사업 졸업팀 중에도 카페 하는 팀이 있어요. 뭐 업종 워낙 다양하죠. 사회적 기업은 업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창업팀들이 있는데 카페 하는 팀이다. 뭐 나는 제품 전시하고 판매하는 팀이다. 이런 경우에도 나는 매장 운영을 해야 된다. 또는 나는 내가 활동하는 거주지에 사무 공간을 얻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사업비로 월 임차료 활용하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해 요건이 조금 바뀌었는데 원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재작년 그 전에까지만 해도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한 번 증액이 돼서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로 바뀌었고 올해는 또 조금 증액됐어요. 그래서 모든 창업팀에게는 아니지만 창업팀 선발을 할 때 뭐 20% 정도 우수팀 등급 안에 포함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최초 협약 금액이 2,500입니다. 최소 2,500에서 5,000까지. 그 외의 팀들은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제공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업비로 뭘 사용할 수 있냐 그거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는 인건비 안 됩니다. 대표님 뭐 월급, 우리 직원 월급. 근데 그 대신에 단발성의 행사, 뭐 예를 들어 우리는 문화예술 공연하는 팀이다 하면은 뭐 사흘 동안 우리가 행사 진행을 한다. 또는 우리 제품 판매하는 팀인데 뭐 사흘 동안 플리마켓 개최한다. 이런 경우에는 단기 인력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알바비 그렇게 해서는 지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되는 거는 보증금. 여기 이제 창업 공간이나 뭐 매장 운영 이런 것도 하는 경우에 월 임차료는 계상 당연히 하실 수가 있는데 보증금은 당연히 환급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은 사업비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돼요. 뭐 제품 개발비, 포장재 개발비, 재료 구입비, 카페로 예를 쉽게 한번 들어보면 뭐 쇼케이스, 그리고 여기 있는 집기 비품들, 그리고 뭐 원두 구매한다, 커피 머신 구입한다, 우리 카페에 뭐 간판 설치한다, 또는 뭐 브랜드 로고를 만든다, 우리 가게 홍보하는데 유료 홍보를 좀 하겠다, 체험단 꾸리겠다, 또는 내가 뭐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카페를 현장 탐방을 좀 해보겠다, 아니면 아주 유명한 시그니처 메뉴 운영하는
기업가에게 내가 컨설팅을 좀 받겠다, 교육받겠다, 뭐 등등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품 개발하는데 내가 외주 용역을 주겠다 이런 경우에도 다 사업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돈이랑 상 공간만 있다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사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뭐, 내가 법인 창업을 하겠다. 법인 사업자 뭐며, 개인 사업자랑 뭐가 다르며, 법인 사업자의 종류에는 뭐가 있으며, 내가 뭐 마케팅, 제품 개발, 그리고 뭐 직원을 한 명 채용하려고 해도 근로기준법 어떻게 되면 내가 뭐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제품 개발, 수익 구조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뭐 정말 고민할 게 뭐 5천만 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만 지급해드리는 게 아니라 초기 창업자에게 필요한 이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거는 창업을 안 하셨거나 올해 기준이 또 좀 바뀌었어요. 원래 2년 미만까지였다가 이제 3년 미만까지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요. 미창업에서 한 3년 정도까지를 초기 창업으로 보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그 교육 과정을 저희가 커리큘럼을 딱 짜서 교육 서비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반드시 뭐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교육 20시간 이상 들어야 되나 봐. 이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이 심사 기간 쭉 거쳐서 협약을 서로가 A 창업팀, 우리 창업 지원 기관 그 최종적으로 선발이 완료가 돼서 협약을 했다 하면은 여기 땅에서 서로 사업 시작하면은 보통 10개월 정도 합니다. 3월 한 1, 2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 10개월 동안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를 하시는 건데 저희가 사업하시느라고 사실 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아주 다양하게 최소 한 3에서 40시간 정도 개설을 해드려요. 그럼 그 중에서 본인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그 시간이 허락될 때 교육을 내가 이거 이수해야 돼라고 들으시는 분들보다는 대부분은 내가 사업하는 가운데서 진짜 궁금한 거, 이 교육 꼭 들어야 돼, 필요한 거야, 진짜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대부분 이수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수하시면은 20시간 그냥 자동적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교육 20시간 이상 내가 들어야 되네 해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 외에도 교육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사실은 창업팀들마다 그 추진 속도도 다르고 어떤 분은 창업한 지 2년이 넘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내가 아이디어를 실현해서 사업자를 내려고 사업 실현을 이제 막 하려는 분도 계시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단계에 따라 또는 뭐 업종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저희가 선배 기업가를 매칭해 드리기도 하고 전문 컨설턴트 분야별로 단계별로 다 매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컨설턴트를 섭외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섭외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이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저희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보통 이제 학교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학교 입학하면 궁금한 거 너무 많잖아요. 내일 준비물은 뭘까? 오늘 숙제는 뭘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까? 뭐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부분들 등등해서 아주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텐데 이러한 이제 행정적인 부분부터 사업 참여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전반적인 부분들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담임 멘토라고 해서 뭐 담임 선생님 같은 늘 내가 궁금한 거 있거나 도움 필요할 때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담임 멘토 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멘토 담당자를 팀당 한 명씩 다 매칭을 해드려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무사히 졸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해서 운영하시는 거에 있어서 필요하신 부분들 대부분 저희가 도움 드리는 담임 멘토 그리고 전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전수해주는 전문 멘토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맨 밑에 자원연계, 사후관리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자원연계 뭘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전국에 요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운영하는 창업지원기관이 원래 2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25개 기관들이 강점이 다 달라요. 사실은 사업 운영하는 프로세스나 지원 내용은 전국에 일괄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데 자원 연계나 사후 관리에 있어서 기관마다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자원 연계는 뭐냐면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외에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만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이든 아니면 어떠한 네트워크든 선배 기업가 풀이든 뭐 교수진이든 전문가 집단이든 또는 뭐 투자 연계든 뭐 공간 제공이든 뭐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요 육성사업 외에도 연결해 드릴 수 있는 자원들 또는 이 육성사업 10개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12월 말일 딱 되면 사실 협약이 종료가 돼요. 저희 같은 기관에서 이제 다음 해 창업팀을 선발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종료가 되지만 사실 저희가 요 사업 올해로 11년째 운영인데 아직 이전에 10년간에 244개의 창업팀들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다른 창업 지원 사업들 뭐 경상북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라는 광역센터나 창업지원단이나 뭐 링크사업단 이런 그 사업단들을 통해서도 후속 지원도 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그 선배 기업가 풀 같이 다 매칭을 해드려서 서로 기업가 간에 또 정보 교류가 되도록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할 수 있는 것들 저희가 열심히 개미처럼 다 하고 있습니다. 기관 소개를 잠시 드리면 요 기관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전국에 25개 기관이 같은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나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내가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이라는 거 한번 해볼래 하시면은 하나의 기관을 선택을 해서 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기관이 나와 어떤 결이 맞는 기관이냐, 어느 기관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일치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기관 선택을 잘 하시라고 기관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의 그 크게 6가지 갈래로 나누시는 역량이라고 있는데 뭐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동안 10년 동안 배출해낸 창업팀 개수와 비례하게 그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외에도 저희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은 저희 사업의 일부입니다, 사실. 그 외에 크고 작은 창업 지원 사업, 기업 성장 지원 사업들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뭐 창업지원단, 링크사업단 또는 뭐 글로컬 센터 등등에서 여러 가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풀 보유하고 있고 네트워크나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저희의 그냥 기관의 운영 비전입니다.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까지라는 저희는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요거 지금 쭉 올려볼게요. 처음에 이제 자원 발굴부터 해서 보통 기관들이 하는 역할이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기업이나 어떤 기관은 자원 발굴, 어떤 기관은 창업 지원, 어떤 기관은 뭐 지원 사업 운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사실 기업들 자원 발굴해서 창업시키고 성장 지원해서 자립시키는 단계까지의 모든 사업단이나 사업이나 기관들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한번 딱 인연을 맺으시면은 뭐 이런 거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근데 뭐 우리 대표님들 그 기업은 영원히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무덤까지라기보다는 처음에 창업을 하시기 전부터 기업이 자립하는 순간까지 저희가 원스톱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맺고 있는 내부 그리고 외부의 네트워크들이고 요 도표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네트워크들 소개를 잠시 드려봤습니다.
신청 자격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육성사업 내가 진짜 관심 있다, 신청하겠다 하시면은 공고문에 사실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한번 소개를 드려보면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은 나를 포함, 대표의 역할을 맡은 대표자를 포함한 3인 이상을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대표자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업은 창업한 지 3년 미만이거나 창업을 안 한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대표자는 사업자가 없거나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만 있는 사업자가 3년 미만이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간혹 그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추가로 한 개 더 있더라도 또는 이 사업자가 그 창업한 지 3년이 초과됐더라도 뭐 그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대표자의 경우에 3년 미만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팀원도 가능합니다. 근데 팀원의 경우에는 내가 사업자가 하나 있든 10개 있든 없든 그 사업자가 3년을 넘었든 10년을 넘었든 상관없습니다. 대표자는 대신에 사업자가 없거나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만 있는 게 3년 미만이어야 된다. 지금으로 보면 이게 사업 모집 마감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2023년 1월 30일 오후 5시까지 마감이에요. 그래서 2020년 1월 30일 이후로 창업하신 분들은 대표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대표님이든 팀원분이든 직장인이어도 이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심사 과정에서 이런 거 보겠죠. 직장을 계속 병행하실 예정인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 창업 활동 활발하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좀 설명이나 계획을 가지고 사업에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 대표를 맡은 적이 있어 하는 경우에는 다시 내가 대표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전에 육성사업에 누군가 대표를 맡았고 나는 그 팀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활동했다 하시는 분은 다시 팀원으로 또는 다시 대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대표 포함해서 3인 이상 구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족도 되나요? 친인척도 되나요? 우리 친구도 되나요? 다 됩니다. 다 열려있고, 가족 구성원도 가능하고, 친구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이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역량,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분이 팀원 못 구해가지고 가족들, 뭐, 어머니, 뭐 남편, 내 동생 다 넣었구나 하는 것보다는 가족 구성원이지만 또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이 팀원들이 대표와 조화롭게 역량의 서로의 빈 구석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거를 잘 고려해서 팀 구성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성과 목표는 사실 크게 고려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이제 사업 끝나기 전에 달성하셔야 되는 목표인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 의무 이행사항이나 KPI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창업해서 내가 이비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 신청하는 거까지가 목표인데 요거는 지금 고려 안 하셔도 저희가 사업 선정되고 협약 맺으면은 뭐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시기에 맞춰서 다 준비 도와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미흡 맨 마지막에 미흡으로 보면은 이거 학교 과정으로 보면은 졸업 못하는 경우인데 이제까지 저희가 244개 창업팀 육성하면서 미흡은 맨 첫해 단 한 팀밖에 없었습니다.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리딩을 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고 본인의 사업을 차근차근히 단계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그냥 수행만 하시면 이 의무사항이나 등급은 자동 완성이 됩니다.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사업 언제 어떻게 모집해서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서 어떻게 창업팀 선정하는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6일에 공고 나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30일 17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오프라인 접수를 저희는 대부분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고 우편 접수도 하실 수 있는데 누락될 위험도 있지만 온라인 접수해서 제출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대부분 뭐 대구 경북 권역에서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대신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메일 제출이 아니라 그 공고문에 보시면은 사이트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 접속하셔서 회원가입까지 마치시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업로드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돼서 막 모두가 다 막 마지막 날 오전까지 사업계획서 조금 더 수정해야지 더 보완해야지 하시다가 그 마감 기한 놓치는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매번 마감 시간 되면 저희한테 막 급하게 전화 주시는데 이게 사이트가 마지막 날 되면은 너무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하기 때문에 서버가 마비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날까지는 회원가입까지 마치고 가능하면 전날 그냥 사업 계획서도 업로드 하시고 그게 아니면 최대 마감날 오전 정도까지는 그 업로드 마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런데도 정말 도저히 이거 뭐 시스템 오류가 났다. 우리 집 컴퓨터가 갑자기 뭐 고장이 났다. 뭐 이렇게 접수를 결국은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센터로 빨리 전화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접수까지 딱 마치고 나면은 서류 심사 진행을 해요. 저희 기관에서 구성한 전문위원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위원분들이 서류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 통과한 분들에게는 저희가 결과 공지를 해드려요. 물론 통과 안 하셔도 저희가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 통과하시고 나면은 그분들 대상으로 심층 면접이라는 걸 해요. 근데 여기 괄호에서 교육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뭐 심사라고 했는데 교육을 왜 하는 거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심사의 성격도 있고 교육의 성격도 있고 그 이유는 요 시간 동안에 여기 나와 있죠. 8시간 내외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 경제 이런 겁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런 겁니다. 또는 뭐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는 선배 사회적 기업가를 모시고 특강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정말 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내 사업은 무조건 사회적 기업하고 200% 매칭이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게 초기 창업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가치를 실현할 거야 라는 의지와 계획은 다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요 심층 면접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사회적 경제나 이 영역에 대해서 또는 지원 제도나 의무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쭉 해드립니다. 교육과정으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사회적 경제 영역과 결이 맞는지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대표님들하고 조금 더 밀착해서 오랜 시간 동안 뵈면서 이분이 이러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 이러한 사회적 기업가 마인드를 갖추고 계시네, 이런 것들 서로가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 외에 그 멘토링 시간도 있어요. 그 시간에는 제출, 1차로 서류 제출하신 사업 계획서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수정 보완하실 만한 내용들 한번 같이 전문가분 섭외해서 살펴보고 또 심층 면접 뒤에는 최종적으로 대면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저처럼 PT 자료 만드셔가지고 발표하셔야 돼요. 근데 PT 발표 경험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 이렇게 조금 보완하시는 게 어떤지, 그리고 PT 자료 작성이나 PT 발표는 어떤 거를 고려해서 하시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 저희가 미리 교육을 좀 해드립니다. 네. 그런 이제 심층 면접은 뭐 합격 탈락의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총 시수에서 뭐 80% 이상 정도만 이수하시면은 자동적으로 통과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면 심사, 뭐 이제 PT 자료 만드셔가지고 통상적으로 5분 발표에 5분 질의응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막 나오셔가지고 막 자기 소개 한 3분씩 4분씩 쓰시고 뭐 본인의 어떤 인생 스토리 또는 막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런 거 막 설명을 막 하시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심사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 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투자 유치잖아요.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자인데 나의 어떠한 강점과 어떠한 계획을 어필해야 저 심사위원들, 저 투자자들이 나의 사업의 매력과 가능성을 느껴서 나를 선발할까, 나에게 투자할까, 이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뭘 궁금해할까, 그리고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일까,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이라는 거에서 어떤 걸 원할까, 이런 것들 조금 고민해 보시면은 사업 계획서 작성하실 때도 조금 더 포커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치면은 최종적으로 창업팀 선발을 마치고 한 3월 1, 2일 정도 되면은 저희 각 기관들과 협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말일까지 저희랑 이제 한 식구가 돼서 사업 진행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뭐 서류 심사도 하고 대면 심사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창업팀 선발하느냐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항목이 뭐 크게는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소셜 미션이라고 하면 우리 팀, 우리 기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어떤 뭐 여기에 용어로 소셜 미션인데 어떤 사회적 나의 뭐 책임이랄까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 내가 뭐가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그에 대한 솔루션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 그에 대한 해결 방안, 근데 그 해결 방안이 나의 비즈니스 모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요거를 사업 계획서에 표현하셔야 돼요. 사회적 기업가 자질, 이거 되게 뭔가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 같은데 대표님들께서 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전문성을 가졌다, 나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마인드를 갖췄어, 또는 나는 이 정도의 의지가 있고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됐다, 그리고 나는 대내외적으로 연결해 올 수 있는 뭐 네트워크나 그러니까 대표님 자랑하시면 됩니다. 자랑하시는데 그 자랑에 있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까지도 표현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은 창업 아이템. 요거는 이제 각 대표님들이 가장 잘 아시겠죠. 내가 구상하는 사업 계획, 그게 제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템, 어떤 아이템입니다. 나의 사업 아이템 표현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요거는 뒷부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각 항목이든 사업 계획 항목에 대해서. 이게 배점 나눠져 있는 게 그 항목들이 다 사업 계획서의 항목별로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 실현 가능성.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창업자나 미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제로 실현될 것인가, 그리고 지속 가능할 것인가, 실제로 이제 연단위 사업이기는 하지만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실현돼서 어떠한 성과를 내기 시작할 것인가, 이런 것들. 네. 그 마지막으로는 그 창업팀이 선발이 됐을 때 이분이 최종적으로 사회적 기업가가 되어서 사회적 기업 운영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기대하는 어떤 그 시너지들, 이런 것들 여기다가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로 한번 옮겨볼까요?
작성하셔야 되는 사업 계획서예요. 요거는 사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꼭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좀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하시더라도 대부분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1페이지는 그냥 자기 소개예요. 요렇게 뭐 기본 사항들 작성해 주시면 되고, 2페이지 요약본이에요, 이게. 요약본이 정말로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요약본을 되게 가볍게 또 여기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심사하시는 분들이 많게는 하루에 100 몇십 개씩, 적게 뭐 몇십 개 이상씩 사업 계획서를 보세요. 우리 사업만 심사하시냐? 그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늘상 하는 게 이분들 심사하시는 일이고, 우리말로 이거죠. 딱 요약본 보면 각이 나옵니다. 이 팀 될 만한 팀이다, 아니다. 각이 나오는 페이지가 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약본을 잘 저는 좀 추천드리는 거는 본문 사업 계획서를 먼저 쭉 작성하시고 그에 대해서 엑기스 잘 뽑아가지고 요 요약본으로 작성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 소셜 미션 및 비전, 이게 보면은 칸이 다 크기가 달라요.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크기가 다른 게. 소셜 미션 및 비전은 이거죠. 우리 팀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문제, 또한 정성적인 내용에 대한 거죠. 그런 거는 뭐 쓰는데 어떤 서술형으로 쓸 수도 있고, 뭐 개괄적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래도 너무 길게 줄글로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여기 1장 이내로 작성돼 있죠.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사업 계획서 본문은 조금 길어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약본은 무조건 한 페이지 이내로. 그래서 소셜 미션 및 비전 여기는 보통 한 3줄에서 4줄 정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상품 또는 서비스는 란이 조금 작죠? 여기는 한 2줄 정도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뭐입니다. 요거는 간략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거고, 요거 우리 제품은 제품, 그러니까 뭐 상표나 이런 걸 쓰시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제품, 이러한 서비스 이렇게 한 줄 딱 쓰시고 거기다가 뭐 관로해서 약간의 상세 설명을 더 첨가한다든지, 그 다음 칸에 어차피 주요 사업 아이템 플러스 비즈니스 모델, 여기서 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상세 내용을 여기다가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목표,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되는 기대 효과, 이것도 사회적 경제적 나눠져 있는데 항목당 사회적 부분에 한 줄에서 2줄, 경제적 부분에 한 줄에서 2줄 정도 저는 권장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창업팀 구성, 요것도 되게 그냥 가볍게 작성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창업팀 구성. 왜일까요? 우리가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할 거고 이런 사업 계획 가지고 있어. 이런 제품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실행할, 손발이 될 우리 팀 구성에 대해서 역량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파트이고, 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이런 거는 기본사항 쓰시면 되고 연락처도요. 대신에 현직과 주요 경력, 예를 들어 현직이 3분이 다 직장인이다 하는 경우에 3분 다 직장인인데 이 사업에 몰두해서 누군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사업 실현이 될까? 라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3분 다 예를 들어 직장인인 경우에는 앞으로의 계획을 몇 월 정도에는 그 직업을 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이 직업 자체가 나의 창업 아이템과 연관되어서 어떤 시너지가 있다라는 경우에는 또 뭐 달라지겠죠. 근데 대부분 직장 다니면서 또 신청하시는 분 많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고, 주요 경력란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근데 그 역량에 대해서 대표와 팀원들이 서로 그 빈자리를 메꿔주면서 이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역량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는 뭐 여러 가지겠죠. 어느 뭐 기관이나 기업에
뭐 무슨 파트에 내가 근무 경력이 뭐 7년이다. 그 다음에 자격증 뭔가 보유하고 있다. 전문적인. 그 외에 특히나 이제 뭐 대학생 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 저희는 경력이 없는데요 하면 본인 전공 그 외에 내가 이 사업과 연관해서 뭐 이수하고 있는 교육과정 같은 게 있다. 그런 것들도 다 뭐든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막 연관 없는 것들까지도 너무 욕심내셔가지고 너무 많은 이력 여기다가는 작성하지 마세요. 어차피 뒤쪽에 가면은 역량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 명당 한 2개, 3개 정도의 이력, 요 주요 경력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본 사업 계획서예요. 본 사업 계획서는 잠시 쉬었다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하시는 뭐 팁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뭐 이쪽으로는 저보다 신배상 대표님께서 훨씬 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많은 팁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한 기술적인 부분들 정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1번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그리고 소셜 미션. 여기 뭐 가이드가 사실 번호마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거를 이제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상대방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납득시킬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나 혼자 생각하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아니에요. 나 혼자 생각하면 나의 문제이지. 나와 내 친구만 생각하면 나와 내 친구의 문제이지. 근데 이거를 나와 상대방, 심사위원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어. 이거 해결돼야 돼. 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죠. 그거를 막 줄글로 2페이지씩, 3페이지씩 저는 작성하시는 분들을 매년 뵙고 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데 이거를 조금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나 그냥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셔서 내가 예를 들어 뭐 경북 상주시의 고령 인력들의 일자리 문제, 주거의 문제가 또는 뭐 지방 소멸, 지역 간 격차 이런 것들을 문제를 생각해 하면은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그렇게 딱 검색만 해보셔도 통계 자료, 뭐 보도 자료, 뉴스 같은 것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검색을 아무리 해도 없다, 자료가 없다 하면 그건 사회적 문제 아닌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줄글로 너무 설명해서 상대방을 납득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어떤 통계 자료나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 캡처해서 한 두 개 정도 딱 삽입하시고 그 밑에다가 간략한 설명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2번 기업의 소셜 미션 요거는 뭐랄까요 여기에는 약간 정성적인 것에 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소셜 미션은 막 내가 표로 막 종량 수치화해서 작성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글로 좀 표현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거를 심사위원들이 다 꼼꼼히 읽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리 기업의 소셜 미션을 한 문장 정도로 슬로건처럼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 추천을 드리고 그게 어렵다면 나의 전체 문장, 전체 문단에서 주요한 문장이나 단어를 뭐 하다못해 진하게 뭐 색깔을 다르게 폰트를 좀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문단이 뭐 3개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그거를 뭐 대제목, 소제목 나눠서 조금 표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2번 그 사회적 기업가 정식 및 역량 요게 그거죠. 아까 요약본에서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표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풀어내는 건데 여기다가 마음껏 자랑하시면 돼요. 대표님과 팀원분이 가지고 계시는 장점
근데 그것도 너무 줄글로 표현하지 마시고, 뭐, 여기 2-1에 동그라미 1번에서 보면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기타 관련 경험, 이런 거 조금 줄글로 쓰실 수도 있겠지만, 나의 경험에 대해서, 나의 활동 경력에 대해서, 이런 거 사진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사진 자료, 그게 아니면은, 예를 들어, 내 경력, 뭐, 어느 기업체에 몇 년 근무, 그리고 뭐, 가지고 있으신 자격증, 뭐, 협약 맺은 뭐, 협약서 등 어느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나 사회적 경제 관련된 교육도 들었다.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좀 진짜 실질적이고 실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경험에 대해서 뭐 표로 작성을 하시든 뭐 1번 해서 뭐 무슨 역량 해서 그에 따른 거를 뭐 1-1 뭐 1-2 뭐 이런 식으로 쓰시든, 조금 보는 사람 입장에 딱 봤을 때 일단 가독성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팀이 이런 거 할 줄 아는 팀이구나.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구나. 또는 마인드 또는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표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창업 아이템과 사업화 계획. 요거는 제가 사실은 늘 자세히 설명 잘 안 드려요. 그 이유는 뭐 저보다 이거는 이 사업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가장 잘 아는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기술적으로 표현 어떻게 하십시오 정도만 말씀드려요. 근데 여기 이제 써 있기도 하지만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세상에, 아까 뭐 제가 혁신, 사혁신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이제 막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개발하고자 판매하고자 하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 요거를 그 시장에 지금 출시되어 있는 제품과 뭐가 다른지, 그 한 가지가 뭐가 다른지, 뭐 10가지가 다르면 10가지 다 작성을 하시고, 우리 기업은 요 한 가지가 특출나게 다릅니다 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려면 비교 집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최소한 내 거 포함해서 한 3개 정도는 비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표를 딱 만들어서 칸을 3개 나누고 A사, B사, C사. C사는 우리 기업이겠죠. 그러면 A사 제품은 뭐 제품명 뭐, 그리고 사양 뭐, 가격 얼마, 뭐 용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판매처는 어디다,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가격 경쟁력일 수도 있죠. 우리 기업 제품은 A사, B사 얼마보다 얼마가 저렴하다. 또는 꼭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우리 제품은 요거에 대해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는 뭐 판매처가 다른 제품들은 다 오프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또는 뭐 고객 라인을 우리는 가격대를 높게 잡았는데 프리미엄 라인이어서 더 고가이지만 고품질이다, 또는 뭐 유기농이다, 친환경이다,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우리 제품이, 우리 서비스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표현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2의 목표 시장 분석 및 고객 정의. 이것도 뭐 제가 뭐 이렇게 시장 분석하십시오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 목표 고객은 무조건 좁히는 게 좋습니다. 막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제가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내가 사회적 기업 만들려고 한다 했을 때 고객군을, 제가 그냥 생각해도 아니 핸드폰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어딨어. 난 우리나라의 모든 핸드폰 유저들 다 내 고객이야 라고 하면 좋겠지만, 사업 계획서에는 그렇게 작성하시는 거는 조금 비추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을 판매를 한다. 근데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뭐 요즘에 많이 그런 거 하죠. 물도 구독하잖아요. 요즘에 미네랄 워터다. 뭐 이 물을 마시면 몸에 뭐가 좋고 건강에 뭐가 좋아지고, 그 대신에 가격대는 뭐 한 병에 예를 들어 2,500원이다 했을 때 이건 좀 프리미엄 라인이겠죠. 그러면은 이 물을 구입할 만한 나의 고객, 니즈가 있는, 소비력이 있는 그 고객들이 뭐
이 뭐 대구시, 경상북도 경산시에 살고 있는 뭐 물은 안 마시는 사람 없으니까 모든 시민 이렇게 하기보다는 대구시 이게 프리미엄 라인이다 하면은 소득분위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는 연령대도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는 젊은 층이나 뭐 젊은 주부들이 더 이제 이 건강도 생각하면서 조금 뭐랄까 이런 이제 식음료 관련해서 구매력이 있다, 소비력이 있다, 고민을 한다 했을 때 소득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게 한 병에 2,500원인데 몸에 좋다면은 대구시 대구시를 대표님들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대구시에 예를 들어 뭐 서구 어디 뭐 중구 어디 이런 것보다는 수성구에 그 몇 세에서 몇 세 정도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몇인 가구의 가구당 소득이 월 얼마 정도 되는 그 중에서 식비 관련해서 얼마 정도를 지출하는 뭐 30대 주부 이런 식으로까지 좁히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 사업 선정되시고 나면은 뭐 시장 분석하고 고객 설정하고 이런 거는 더 전문가분 모셔서 자세하게 교육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그 동그라미 1번 보면 수학 분석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학 분석 뭘까?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요거를 이거 뭐지? 뭐 내가 잘 모르는 낯선 용어네 하면서 그냥 스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너 이거 얘기해봐 하는 거는 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수학 분석은 그 검색하시면 대부분 툴이 나옵니다. 보통은 네모 박스나 동그라미에서 요거를 4칸으로 섹션을 나눠가지고 우리 팀, 우리 기업의 강점, 그리고 약점, 그리고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 쓰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쓰세요. 막 강점하고 기회, 좋은 거는 막 5개, 10개씩 막 작성하시고 약점하고 위험 요소는 1개씩 그렇게 작성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균형을 밸런스를 좀 맞춰서 솔직하게 그냥 오픈해서 우리 기업 이런 강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게 이런 기회야. 근데 이런 약점도 있고 이런 위험 요소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보완할 거야 라는 그 보완할 계획 그거를 반영하시면 이거 작성 안 하시는 것보다 진짜 곱하기 최소 한 2.5배 이상은 그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팀이 그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구나. 그 정도로 계획이 탄탄하구나 라는 강점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수익 창출할 것인가 이건데 요거는 이제 팀마다 뭐 사실 아이템하고 추진 속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요것도 기술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여기 4번은 무조건 이제 뭐 다 항목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4-1하고 뭐 4-2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수치로 작성하세요. 숫자로 서술형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줄글로 막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네모 동그라미 나눠져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 따라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수익 구조나 우리 그 시장 진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당연히 여기 연단위 사업이니까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계획은 월별로 작성을 하시되 최소한 2023년 포함해서 24, 25년 3개년 정도의 계획은 아주 러프하게나마 작성하시는 거를 또 추천드릴게요. 아니 내가 이제 막 사업 시작하는데 3년 뒤에 뭐 내가 어떻게 될지 사실 어떻게 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실 사업하시려면 올해만 걱정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 3년 정도의 사업 계획은 세워보시는 게 실제로도 좋고 사업 계획서에도 최소한 1에서 3년 정도 근데 대신에 2년차와 3년차는 막 월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연 단위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1년 단위는 월별로 그리고 1에서 3년 정도의 사업 추진 계획, 수익
뭐 예를 들어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달성할 건데 뭐 노무비 얼마, 재료비 얼마, 무슨비 얼마 해서 매출은 얼마 해서 손익분기점 언제쯤 달성하고 그리고 그 뒤에 뭐 4-3, 4 보면은 그래서 2023년에 하반기에는 1명 정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할 거고 내년에는 몇 명, 그 다음에는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원수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역량, 어떠한 역량을 가진 팀원들로 구성을 할 것이다. 뭐 꼭 여기는 팀원 아니더라도 기업의 어떤 이해관계 구조나 의사결정 구조나 아니면 역량을 가진 직원들 채용이라던가 뭐 이사를 영입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4는 이거예요. 자, 그 앞에 내용까지 쭉 이거는 우리 팀 안에서 어떤 계획 가지고 있다, 역량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해도 우리 팀 내부에서 다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런 거는 외부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 투자를 유치한다, 아니면 전문가 집단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또는 뭐 연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 뭐 어떻게든 내가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나의 네트워크나 자원들 이런 것들 여기다가 잘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한번 쭉 요약을 해보면 사실은 별거 없는데 작성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사업계획서 그 항목을 저희도 조금 이거 간소화하자라고 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아마 비슷하게 공부는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내용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작성을 하시되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가독성도 중요합니다. 원래 다 그렇죠. 이게 뭐 좋은 물건도 예쁘게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듯이 요거는 대신에 막 화려하게 아주 뭐 능숙하게 작성을 못 하시는 게 당연해요. 요거 밑창업이나 초기 창업자 모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정도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작성을 하시되 대신에 보는 사람이 읽기 편하게 그리고 주요한 내용들 이렇게 사업계획서 쭉 이렇게 넘겨보더라도 주요한 내용을 위원들, 심사위원들이 캐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대제목, 소제목 나누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색깔 표시나 밑줄 표시나 폰트 크기 키운다던가 이런 것들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강조하기. 그 다음에 2번은 사업계획 작성 두괄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약 보너스 일단 1차 승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사업계획서별로 그 항목별로 내가 뭐 서술을 한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쭉 내 설명을 쭉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요거입니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팀 가지고 있는 강점 요거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해서 서술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두관식으로 먼저 이렇게 빡 해서 하고 싶은 말 이거입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세 설명하시기를. 그 다음에 3번은 다 너무 글로만 써놓으시면은 보는 사람도 사실은 이제 내용 캐치하기도 어렵고 조금 피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부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진이나 통계 자료나 도표나 이런 것들. 이것도 조금 업종마다 다른데 뭐 우리가 제품이 나와 있다 하면 제품 사진 당연히 넣어 주셔야 되고 또는 뭐 수치화 정량화해서 해야 되는 거는 조금 표나 그 숫자로 표현하시는 게 좋고 그 외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문화예술하는 기업이다. 우리 옷 만드는 기업이다. 근데 사진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거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즘에는 IT나 그런 신소재 개발하는 이런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는 웬만하면 전문 용어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 용어를 꼭 써야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각 줄을 달거나 설명을 해주세요. 심사위원들 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반인들이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용어들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4번은 보면 전체 분량 20페이지 내외로 가이드에서 작성하라는 대로만 하면 한 15페이지 내외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안에서는 하고 싶은 말씀 다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추가되는 내용 감안해서 한 20페이지 내외로
20에서 25페이지로 평균적으로 많이 작성하시는데 너무 내용 많으면 읽는 사람이 엄두가 안 나요. 근데 너무 내용 적으면 또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 요거는 작성하시다 보면 평균적으로 요 분량 정도 나올 거예요. 네. 마지막 5번.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라는 게 어떤 창업팀이나 어떤 사람을 원하는 사업인가, 어떤 사람 찾고 있나, 요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셔서 이 사업에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궁금해할까, 내가 뭘 자랑하고 뭘 어필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매력을 느낄까. 이거 제품 개발하실 때도 똑같죠. 내가 만들어서 팔고 싶은 거를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뭘 필요로 할까?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오늘 너무 뭐 이론적인 얘기, 사업 계획 작성하는 얘기, 제도적인 얘기 이런 얘기만 해서 지난번에 그 소개 못 드렸던 영상 자료들, 기업 사례는 제가 쭉 말씀 한번 드렸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 자료들 가볍게 좀 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화면 기억나시죠? 그때 누군가 정답을 맞추셨던 것 같은데 RM입에서 더 유명해진 아니 오늘 제가 보도자료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회적 기업 제품 가방을 착용을 했더라고요. 그 할리케이라고 대구에 있는 업사이클링 전문 사회적 기업인데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고 고기업 제품도 다양하게 재밌는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랩몬스터감에서 유명해졌던 컨티뉴 가방 여기 그 뉴스에 한번 방송 출연했던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하는 이 사회적 기업 모어덴의 재활용 가죽 가방이 제주공항 면세점 입점 이후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일 SK그룹 등에 따르면 컨티뉴는 지난달 10일 JDC 면세점에서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큰 인기를 끌면서 한 달도 안 돼 매출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픈 당일에는 오전에 대부분 제품이 팔렸고 특히 최근 빌보드 200에서 두 번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랩몬스터가 구입한 백팩은 개장 직후 완판됐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이 입점하자마자 대박 행진을 이어가면서 면세점을 관리하는 JDC 면세사업단도 크게 반기고 있다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사회적 기업을 이해하고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제 주식회사 모얼덴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입니다. 뭐 우리 좋은 일 합니다. 라는 거를 먼저 마케팅 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제품 퀄리티 그리고 스타성 뭐 이런 것들 먼저 어필을 쭉 하고 난 후에 알고 보니까 여기 업사이클링 하는 그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이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 다음에 향촌당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나는 건강한 먹거리 활용해서 또 지역에서 소멸되어가는 옛스러운 공간을 살리고 있는 그런 기업 기억나시죠? 여기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경상북도의 전통시장을 소개하고 미래 100년을 생각하는 KBS 대구방송총국의 연속 기획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인들이 주로 찾던 할매장터에서 노인과 상인 모두가 젊어지고 있는 청년장터로 변신 중인 의성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난전으로 이어져 오다 지난 1946년 정식으로 문을 연 의성 전통시장에서 의성마늘 출하가 한창입니다. 소멸 위험이 높은 지방의 전통시장이지만 매 2일과 7일 장날엔 손님과 상인들이 어우러져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의성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과감히 사업을 시작한 젊은 상인 황경희 씨는 1,000원 매출까지 무료로 배송하는 등 대형마트는 따라잡지 못하는 밀착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다가 약국에 가서 파스도 좀 사달라 아니면 저희 가게가 지금 채소 가게거든요. 근데 생선 같은 것도 사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가다가 뭐 고등 한 마리 사오라면은 같이 또 사다 드리고. 시아버지의 방앗간을 장터 카페로 꾸며 올해 초 개업한 전미양 씨도 시장을 찾는 젊은 층이 의외로 많다는 점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신세대들에게 전통시장이란 맛집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일종의 관광지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와서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장 구경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런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또 이벤트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 젊은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청년 상인 유치에 나섰습니다.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시면 청년들을 위주로 끌어들여서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영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안 그래도 이제 설 100년이 넘는 명절이잖아요. 향촌당 참기름 들기름 세트 미숫가루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강추. 네. 여기 또 저온 압착유라서 건강에도 또 일반 참기름 들기름보다 무해하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영상 자료 소개해 드릴 게 있죠. 요 영상 재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대구에 있는 이미지 롤케이크 제작 판매하면서 그 학교 밖 청소년들 교육도 해주시고 이들의 자립을 돕는 그런 기업 주식회사 일리롤 하우스 소개하는 영상 자료 한번 볼게요. 하루에 들어오는 주문만 100건 이상! 보낼 물량이 많아 하루에도 몇 번씩 택배차가 오간다는 이곳! 문전성 씨 맛집 맞네요. 인기 많은 케이크가 뭐예요?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롤케이크 아닌가요? 저희는 롤케이크 위에다가 사진을 올려드려요. 케이크에 사진을 올려준다고요? 그렇다면 혹시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케이크가 아니잖아요. 사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새겨드려요. 뭘 어떻게 새긴다는 건지 직접 보여주겠다는데? 헛? 이건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구름이 그린 달빛의 박보검이네요? 그림을 어떻게 새긴 건지 그거 참 신통방통? 박보검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조성모부터 아이유까지 사진만 있다면 누구나 새길 수 있고 사진이 아닌 그림 캐릭터도 빵 위에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일찌감치 그 소문 듣고 특별한 케이크를 주문했던 손님들. 케이크 나왔습니다. 아,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하지 않나요? 진짜 똑같다. 신기반기한 케이크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일단 의뢰인에게 사진을 받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시면 구도나 뭐 포즈 같은 건 저희가 합성도 해드리기도 해요. 따로따로 찍었던 사진 사장님의 기술로 나란히 정리되고 문구까지 넣어서 인쇄. 인쇄한 사진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다시 하나하나 선을 따서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위에 종이 호일을 덮고 케이크 반죽에 식용색소를 넣어 물감 역할을 할 색깔 반죽을 만들어주는데요. 이 반죽으로 눈, 코, 입은 물론 주름살 같은 섬세한 표현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그림 반죽 위에 케이크 반죽을 덮어 합체시킨 뒤 오븐에 넣는데요. 180도에서 14분 50초간 구워줍니다. 시간을 엄수하면 노릇노릇 완벽하게 구워지는 케이크. 반대로 뒤집어 종이를 떼면 아까 그린 그림의 앞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신선한 우유 생크림을 더하고 돌돌돌 예쁘게 말아주면 이야, 이건 작품이 따로 없죠? 문전성 씨 맛집 첫 번째 비법은 원하는 사진을 하나하나 새겨주는 맞춤 롤 케이크.
뭐 엘리존 하우스도 뭐 사실 아까 한정당도 그렇지만 그 저희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제품 맛있습니다. 여기도 강추. 뭐 만족도하고 재구매율 여기는 소개하면은 뭐 무조건 100 중에 100입니다. 그래서 엘리존 하우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소셜 미션 설명드리면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시기에 본인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또는 궁극적으로 앞으로의 목표는 이 아이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안전한 쉐어하우스까지 운영을 하고자 하시고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 포함해서 청소년들에게 베이킹 클래스 운영하면서 이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 하고 계십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회사 알브 안녕하세요. 저는 알브이핀 대표 신봉국입니다. 현재 할머니들께 행복한 일상을 선물해드리는 마르코로호 브랜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여성 노인의 비율이 더 높으신 거예요. 할머니들이 겪는 경제적인 부족함, 사회적인 격리, 소외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마르코로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드리는 게 가장 1순위로 돕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일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월급을 이렇게 드리면 할머니 분들께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먹을 걸 사주시거나 저희를 위해서 떡 같은 거를 사주세요. 왜 할머니 이 돈으로 좋은 거 사시지 왜 저희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할머니 분들은 찾아오는 게 너무 고마우셨던 거예요. 할머니 분들께서 더 원하시는 거는 이런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소통이 더 중요하겠구나. 할머니께서 농협을 다녀오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피하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씩 웃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머니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돼서 좀 사업 방향도 그쪽으로 많이 좀 포커싱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빨리 이게 마음같이 제작이 안 되니까 거기서 조금 어려워하신 부분이 좀 있으셨어요. 저희 직원들이 할머니 분들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제작 교육을 진행해 드립니다. 주에 보통 2회 또는 3회 정도 찾아가서 재료 전달해 드리고 제작 교육 해 드리고 한 달에서 한 2달, 길게 3달까지 거치고 교육 기간이 끝나면 수료를 하시면 이제 정식으로 저희의 이제 매듭 지은 뒤가 되세요. 단계가 있어요. 먼저 그 씨앗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싹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꽃 단계가 있고, 열매 단계가 있는데요. 제작 능력에 따라서 그 이제 레벨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드리는 이제 물량이 이제 조금씩 달라집니다. 공동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작업장에서 함께 모여서 만드시고요. 그 이유는 할머니들께서 또래들끼리 이렇게 모여 계시면서 또 소통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오시면서 노후가 좀 행복해지시는 부분들 저희가 봐서 할머니들 다 모셔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께서 이 제품이 판매가 돼서 여러 사회 좋은 곳에 기부가 되고 좋은 곳에 쓰인다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품 한 개를 만들었다 해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시는 게 있어서 할머니 분들께서도 또 이제 다른 매듭 나 배워볼래? 이거 만들면 뭐 어디 도와주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나중대에서는 이제 몇백 개까지도 한 달에 제작을 하세요. 제작하시는 제품들이 이제 세상에 이제 선보이게 되는 거가 됩니다. 마르코로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이루고자 하는 저의 미션은 할머니들께서 행복한 그런 세상에서 사시는 거세요. 할머니들께서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문화 활동들을 저희가 많이 지원해 드려서 할머니가 현재 할머니들께서 행복하게 사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할머니가 될 또 우리 청년들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마르코로의 최종 꿈입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 대표님들은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다들 또 목표가 있어요. 저는 그게 참 멋지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늘 응원하고 도움 드리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RVP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RVP 안에 3개의 브랜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르코로라고 해서 이제 메인 브랜드 할머님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나왔죠. 이 영상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RVP는 프롭이라는 스타트업들의 브랜딩을 돕는
마케팅을 돕는 브랜드가 하나 더 있고, 여기 나와 있는 크래프트 링크라고 해서 여기 이제 화면 한번 치워볼게요. 여기는 미혼모들의 일자리 제공과 자립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마르코로에 근무하시는 할머님도 어떤 분들일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유튜브나 네이버나 인스타에 마르코로호 검색해 보시면은 근무하시는 할머님들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어떤 분들이 여기 근무하고 계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 인터뷰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그냥 정말 우리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 같은 분들이더라고요. 눈치 빨라 좋다. 반지는 오늘 처음 이제 해보는 귀걸이하고 팔찌하고 모양에 따라서 좀 쉬운 거 있고 해놓으면 또 이쁘면은 잘했다 이쁘다 싶고 어려운 거는 이거 힘들어 이거 하기 싫어 죽겠네. 나는 누가 사갖고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 진짜로. 내 제품 어떤 사람이 그런 걸 하고 다닐까 한번 보고 싶어요. 아유 좋은 일이죠. 그거는 사줘서 고맙고 그래. 제가 이렇게 사례를 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론적인 거나 제도적인 거 설명 쭉 드리고 사례를 몇 가지 딱 보시면은 이런 거 하는데 사회적 기업이구나 이해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이분들 다 저희한테 대표님들, 선생님들처럼 그 머리를 쌓아매면서 고민하시고 처음에 사업 계획서부터 작성하시고 창업 도전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또 저희한테 전화도 주시고 사례도 많이 살펴보시고 하면은 또 얻으실 수 있는 팁이나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유통사업도 관심 많이 한번 가져보시고 여기에 저희 기관 연락처를 제가 넣어놨나 모르겠네요. 안 넣어